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자, 난 내가 제일 고위험군인데. 아 예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나오시요. 자, 또 안 해보신 분 얼굴 보면 딱 알아요. 나오세요. 네, 하는 거랑 안 하는 거 차이가 많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범 보일게요. 서서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119 신고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 혹시 주변에 심장 충격 있으면 갖고 오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잡아서 자, 무릎은 어깨만큼 벌리고 시선은 이쪽에다 두고 팔은 구부리는 게 아니고 딱 붙여서 여기다가 힘을 강하게 이렇게요. 네, 너무 빨리 하는 건 안 되지만 천천히 하는 건 괜찮아요. 자, 해보세요.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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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화해요. 보시세요. 119 전화해요. 주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자, 위치 잡으시고요. 좀 이따 위치 잡으시고요. 준비 뭐 같이 합니다. 뭐 가져오라고? 자, 숨을 합니다. 여기 쫙 푸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분은 일어나시고요. 다시 네. 열 분만 합니다. 무척 쳐다보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잘하셨습니다. 네, 일어나시고요. 자, 또 해보실 분 나머지 없어요? 저 공익 선생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어떤 분이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회장님 나오세요. 자, 의식하기 하고요. 그런 거예요? 의식하기 앉았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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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9 신고. 마시지 마세요. 심장 박동이 약간 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좀 천천히요.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또 있으세요? 죽었는데 빨간색. 하다 말으셨어요.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은 깨우고 누르고 알리고 누르고 의식확인, 일류시고 가슴 압박, 다음에 심장 위치. 왜 사진을 찍으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은 교육받아도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가정에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교육받아도 집에 있는 가족들이 모르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비군이나 민방이나 정부단체, 공무원 다 해도 한 번도 교육받고 나서 재교육 갔을 때 가족들한테 알려준 사람 읽으면 전부 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 세 가지 알려주고 심장 위치 알려주시고요. 누르는 거 이거 절대 산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또 남편들이 왼수 왔다고 해서 누워봐요 하시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긴장 풀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벽에 놔두고 오늘 이렇게 누르는 방법 해서 30초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가족들한테 알려주시면 한 달에 30초씩 3개월만 1분 30초만 해보면 어떤 상황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받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냥 무의식 속에도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심장 위치도 모르고 깍지 끼는 이유도 모르고 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족, 그 다음에 요 동료도 알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만나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유를 아시겠죠? 자, 그래 했어요. 했는데 자 이제 쓰러진 사람 봤을 때 살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살려야 될 의무 절대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단 도와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119 신고를 하고 하셔야 돼요.
자,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이 쓰러질 때 보면은 옆에서 보호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쓰러진 환자를 목격했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허공에다 대고 혹시 보호자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보호자가 있다. 그럴 때는 저 가족이 쓰러진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 심정지 환자 같습니다. 신고하셨어요? 네. 그럼 제가 배웠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안 됩니다. 저 신고해놨기 때문에 선생님 믿을 수 없으니까 기다릴래요. 하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동의를 못 받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호자가 없다. 그랬을 때는 묵시적 동의라고 해요. 묵시적 동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으면 나한테 반드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다. 해서 묵시적 동의인데 그거는 119 신고해놨을 때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절대 스마트폰 촬영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자, 남자 옷을 다 타겟을 시켜야 돼요. 네. 아시겠죠? 왜냐하면 환자가 발생하면 일반 환자가 아닌 응급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응급 의료에 해당을 받아요. 그래서 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성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단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성이든 남성이 환자가 발생했는데 목숨을 두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나쁜 의도는 없겠지만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찍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찍었다 그러면 구조대가 왔을 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거기서 삭제하면 되는데 그냥 놔둬 유튜브에 돌아가면 반드시 찾아서 처벌받습니다. 아시겠죠? 사진 못 찍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 깨어났다 그러면 여성들은요 눈 딱 뜨면 이게 실제 환자의 목격담입니다. 눈을 딱 뜨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시커먼 그림자로 보인대요. 또 바깥에 같으면 눈이 부셔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얘기하는 게 정확한 말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몸에서 신경계 쪽에서 몸이 풀어제쳐질 거니까 의기식을 느끼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싸듯이 싸고 그냥 가버려요. 도망가듯이.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지만 10명당 7명이 2분 이내에 멈춰갖고 쓰러져요. 살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눈을 뜨고 의식이 들어왔을 때는 일어나려면은 이 누르고 있는 손 딱 누르고 벌떡지 하면서 의식하기는 다시 해야 돼요. 말을 시켜서 내 말을 알아듣고 그 사람 자기 본인 이름을 얘기할 때까지 또렷하게 일 때까지 귀찮도록 두들기면서 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완전히 깨어나서 내 무리에 대답하기 전에 막 뭐예요? 막 기침을 막 쏟아내듯이 합니다. 100명당 90명 그렇게 해요. 그게 돌아. 그럼 그때 어떤 것도 하시면 안 돼요. 물 줘도 안 되고 옆으로 누릴 필요도 없어요. 입에 음식을 빼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옷 하나 벗어서 덮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환기를 느껴요. 네. 그때는 꽉 잡고 이게 정성이다. 그냥 꽉 껴안고 있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못 가게 해야 돼요.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안에 이렇게 이물질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이게 들어가서 기도에 막히면 상할 때 빼준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를 막고 제가 이 사람 들면 배가 볼록 튀어나올 겁니다. 자, 뒤에서도 일어나서 보세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죠? 안 올라간 거 맞아요. 제가 코 잡고 이걸 눌렀는데도 안 올라와요. 근데 보세요. 남아있는 손, 목 뒤를 놓습니다. 두 가지 이유. 목을 받치면서 살짝 들어줍니다. 이거 열리죠? 조금. 그리고 요 미세한 게 올라오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은 위험을 느끼고 이게 딱 쓰러졌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이물질이 이 사람이 일부러 옆으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기도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내가 잇몸에 손을 눌러도 기도로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입에 있는 거 신경 쓰면 하는데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잘 보시면 돼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음식물이 있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입이 벌어져요. 왜 벌어질까요? 갑자기 숨을 쉰 것 같았는데 의식도 하는데 입이 벌어지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혓바닥이 말려 들어갑니다. 혓바닥이. 그러면
자, 심장 아까 제가 떨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하면은 궁 뛴다고 했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혓바닥이 돌아가면 우리 이 구강 구조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음식물을 꺼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한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예, 여기를. 그냥 무식에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의 세명은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예, 이거 보상 못 받아요. 그럼 또 우리가 뜨거운 물 할 때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딱 넣는데 고투이 딱 눕히면 확 빼버려요. 그러면 잘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혓바닥이 말려 들어간다. 딱 잡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잡고 손가락으로 핀 다음에 볼펜 같은 거로 이렇게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장에서 보면은 심판들 기 있죠? 업사이드 기. 그거 그렇게 물려놓습니다. 제가를. 예, 이렇게 물려놓으면 한 번 말려 들어간 혀는 펴도 또 말려 들어가요. 확률이. 그래서 펴 가지고 이렇게 딱 물려놓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딱 물릴 때 혓바닥 밑으로 딱 누르기 때문에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입이 벌어지면 쳐다보라고 합니다. 구조대원들도 미처 초보생들 모르죠? 살렸어요. 병원에 모셔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사망돼 있어요. 두건으로 해보면 기도 폐쇄증. 네, 혓바닥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네, 미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는 입이 안 벌어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인공호흡 필요 없고요. 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각 나라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요. 인공호흡 하면서 심폐소생을 했을 때랑 그냥 했을 때랑 생존율이 어떻게 높냐. 작년에도 우리나라 또 했는데 인공호흡 하면서 심폐소생을 했을 때는 11%가 나왔고요. 안 하면서 이것만 했을 때는 14%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호흡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입안에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신고 꼭 해놓고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심장 충격기 아시죠? 네. 어디 있는지 그 알아는 나셔야 돼요. 살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면은 메모해서 집에다 딱 붙여놓으면 여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장 충격이 옆에 있으면 심폐소생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딱 붙이면 알아서 살려내요. 자,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제가 이거 하고 있으면 심장 충격 아까 했죠? 신고해 주시고 갖고 오세요. 갖고 오면 갖고 오신 분은 내가 이거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뚜껑을 엽니다. 한 사람 계속 하고 있고 열면 패드가 2개 나와요. 그러면 그 음성 스위치 그 파란 스위치 번개 스위치 2개 있는데 파란 스위치 딱 누르면 자 패드를 붙이십시오 하면 여기 하나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어요. 요 밑에 다 알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붙이면 커넥터를 꽂으세요 하면 그 선 2개를 꽂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하는데 요때 여기에 털이 있다. 자 유럽 사람입니다. 가슴에 털이 있죠. 이쪽이 많을 때는 원래 제모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는 워낙 다양한 심폐신경이 많아요. 휴대용, 차량용, 가정용, 건물용.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제모용 테이프가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다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털이 있을 때는요. 주변에 테이프가 있나 보고 제모를 좀 해주시고요.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없다 그러면 요만큼, 패드가 요만하면 3분의 1만이라도 좀 뽑아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전기를 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좀 뽑아주시고 중간 부분에 좀 뽑아주시고 물기를 좀 닦아주고 붙이면 얘가 이거 딱 붙이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 멈추세요. 하고 자동세대 동기를 가동하십시오 하면 범위수를 누르는데 그때는 150, 160V가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떨리다가 딱 멈춘 심장, 불규칙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거를 딱 때려갖고 완전히 다운시켜버려요. 못 뛰게. 이해가 되세요? 불규칙으로 뛰고 있는 거를 충격을 줘갖고 딱 멈추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 여우 남겠죠? 근데 바로 누는 게 아니고 1분, 2분 또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이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끔 기억을 시켜주는 겁니다. 1분 정도 또 해요. 그럼 멈추라 그래요. 그럼 심장은 딱 모든 게 안정으로 돌았다면 그때 처음에 들어갔던 전기 볼테이지보다 10%에서 17% 업그레이드된 170에 180을 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은 한 번만 때려도 이렇게 멈춰든 게 쿵 뛰어요. 그럼 심장이 우리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뛰는 게 아니고 심장이 쿵 뛰니까 쿵 들려요. 이때 아이들은 쿵 뛰기 시작해요. 네, 대부분 아이들은 뛰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쿵 하다가 또 이게 올라오다가 내려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180을 쏘면 이게 쿵 또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그래서 어른들은 두세 번 정도 200볼트까지 들어가면 웬만하면 이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장 충격기가 옆에 있을 때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까 말한 그건 백화점 내에 있는 거 알면서도 갖고 오는데 12분이 지나니까 그때가 돼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처음에 맡겼을 때는 요 정도예요. 두 번째 요 정도 3분, 4분, 3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이 10분 만에 샥을 때려주면 소방대원이 와서 때려도 이걸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나 한쪽 마비나 전신 마비나 하반신 마비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뇌가 손상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4분 이내에 해주신 겁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경우도 법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신고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뼈가 부러지거나 사망을 했을 때 그 원인이 심장 정지로 인한 이 충격에서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뭐가 있죠? 민사가 있습니다. 성희롱하고 똑같아요. 단순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한마디에 이분이 심각한 모욕감과 수침을 느끼고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민사로 가면 시각적 성희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고 하면 반드시 2,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나중에 뭐 보상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활동, 사회생활 이런 거 포기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재판에 나와서 일일이 처음 했던 말 똑같이 판결할 때까지 내 증언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족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도 119 신고를 먼저 하셔야 돼요. 가셔서 또 손 빼보세요. 이거 아프시면 이제 이러다가 지가 나요. 아프면 두들겨서 풀어줘 보세요. 예, 이게 처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조금 있다가. 왜냐하면 남자고 여자고요. 그 병원장님이 서울대, 삼성, 현대, 세브란스 다 똑같아요. 그 1000명, 8명 하는 거는 방송용이 아니고 교수나 의사들의 인턴들, 환자, 가족들